킬러학습 3호 목요일 기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벡터 문제이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A2의 길이랑 DB의 길이가 2로 같다. 이렇게 생긴 두 점 D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선분 A2하고 D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반원의 호 A2하고 DB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지금 문제 보니까 A2의 길이하고 DB의 길이가 2라고 돼 있는데 그 녀석들을 각각 뭐로 한다? 저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1짜리 반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호 두 녀석이 C라는 점에서 C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C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O1A하고 O2B의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는 O1과 O2가 이제 원의 뭐다? 저 중심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 계속 읽어보면 AC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점 P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고 있는데 호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래요. 그 다음에 Q는 호 DC 위를 움직이는 점 Q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P가 움직이는 범위를 한번 쌤 표시를 해보면 P는 AC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자, 요만큼을 움직이는, 그죠? 요 위에 있는 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DC 위니까 DC면은 여기를 이렇게 움직인다. 지금 쌤이 형광펜으로 표시했는데 주황색 형광펜이 있는 요 범위 내에서 P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형광펜 부분이 있는 요 부분을 점 Q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O1 P 벡터 더하기 O2 P 벡터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네. 자, 어쨌든 벡터의 합인데 우리가 벡터의 합은 첫 번째 일단 시점이 일치해서 중점 벡터의 2배로 해석을 하던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아니면 또 하나는 시점이 같지 않아도 이렇게 벡터의 종점이 이렇게 이어져서 쌤 표현으로 하면 꼬리물기의 형태로 이제 벡터가 표현이 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벡터의 합 같은 경우는 하나는 O1이고 시점이, 하나는 O2. 그리고 게다가 그 녀석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지금 요 녀석만 가지고는 이제 벡터의 합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쌤은 이제 일단 시점을 좀 갖게 해보자. 왜? 벡터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지? 그렇죠. 적당한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요게 이제 벡터의 연산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죠.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면 평행 이동을 해도 동일한 벡터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O1 P 벡터 있지. 얘는 지금 확정적인 O1 P 벡터는 아니지만 요 녀석을 그대로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그렇죠?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도 사실 O1 P 벡터와 같은 벡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자, O1 P 벡터를 쌤이 O2로 시점을 바꾸고 그리고 P의 위치를 쌤이 P'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 요게 지금 이 문제의 첫 번째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두 벡터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건 요 두 벡터의 종점의 요 중점까지, 그죠? 요 중점까지의 벡터, 요 길이가 요 길이 갖다 이렇게 놓고 요 벡터의 몇 배? 그렇죠? 2배를 진행하면 그게 벡터의 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개념에서 공부했었다 이거죠. 근데 그 녀석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였다고. 그럼 당연히 어떤 벡터 두 녀석이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지. 요 길이가 이제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요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요 O2P' 벡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O2Q 벡터가 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 쌤이 M이라고 표시해 놓은 요 벡터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 자, 요걸 다시 지우고 보면은 파란색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에 Q가 닿아야 되고 요 주황색 부분에 P가 닿아야 되는데 쌤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자, 요쪽에 있는 요 주황색 부분 있죠? 요 주황색 부분을 요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벡터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p 벡터도 여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게 똑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쌤이 표시 좀 해줄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딱 그으면 여긴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렇죠? 요 C점하고 요 점은 당연히 이렇게 같은 높이상에 있겠지. 결국엔 저 주황색 위로 이제 옮겨질 거기 때문에 쌤은 이쪽 주황색 부분은 이제 지워놓고 생각을 해볼 생각이야. 괜찮나요? 이쪽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P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각도가 당연히 제일 많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P의 위치는 여기일 때보다 여기일 때보다 여기일 때보다 당연히 어디일 때, 그렇죠, 요 위치일 때가 각도가 가장 크게 벌어질 거다. 그래서 쌤은 이 P'의 위치를 여기로 고정시킬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각도가 제일 많이 벌어진다는 건 Q도 요 파란색 형광펜 부분을 움직이겠지만 당연히 누구의 위치? 그렇지, 이 D의 위치에 가 있을 때가 가장 각이 많이 벌어진 상태가 되겠죠. 자, 결국 그러면 첫 번째 단서로 제공한 이 최소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이 D점하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요 P'점을 종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종점을 연결해서 요 중점까지의 벡터의 2배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 부분은 얼마겠어? 2배 한 게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4분의 1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쌤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은, 얘들아, 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였어. 요 직각삼각형이. 왜? 이 녀석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얼마였고, 그렇죠, 1이었고 지금 요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루트 어떻게 된다? 그렇죠, 1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4분의 1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루트 16분의 15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길이는 4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자, 그림 조금만 확대하게.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되겠죠. 자, 실제 문제에서 이제 풀려고 하는 첫 단서는 다 된 것 같고, 실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자, 봅시다. 구하라고 한 게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아, AB의 길이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중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길이들이 있단 말이지. 자, 누굴 알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의 길이라서 1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라서 1이죠. 그럼 결국에 문제는 이 5원부터 5투까지의 길이를 못 구하는 건데, 이 반원이 외접하고 있다면, 즉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5원하고 5투 사이의 길이도 그냥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될 텐데,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살짝 겹쳐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저 D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여기 겹쳐진 부분, 그쵸? 요거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또 저 길이도 사실 표시를 해보면, 됐으면 여기다 이렇게 세로선을 딱 그어보면 요걸 뭐라 할까? 요거 우리 M이라고 해볼게. M. 그러면 M2의 길이의 2배. 얘는 M2의 길이의 2배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결국에는 저 조그만 M2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야. 이해 가죠? 근데 잘 봐봐. 저 M2에 대한 길이는 사실 요게 지금 요 C점과 요 P'점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P'에서 만약에 A, B에다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된다면, 자, 다시요.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 저 M2의 길이는 요 길이와 같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림을 좀 확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요 길인데 요 길이 쌤이 T라고 놓겠습니다. T라고 놓고, 우리 평면 기하 문제는 결국 어디로 귀결된다고? 그치, 결국에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귀결된다고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이 쌤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D부터 이렇게 P'까지 연결된 요 녀석 있지? 요 녀석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이죠. 왜? P'은 원 위의 점이고 여기서 DB가 이 반원의 지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들 눈에 지금 저 T, 요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 T를 포함한 닮은 구조가 보이나요? 쌤이 요 밑에 다시 하나 그려볼게. 자, 지금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자, 요렇게 길이가 하나 있어. 요 길이를 뭘로 본 거냐면 요쪽이 D고 요쪽이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위에 자, 이렇게 올려서
이 자리에 P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 P 프라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D하고 P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가 된다. 여기에 P 프라임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길이가 요 길이 T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길이를 이제 다 구한 거 같지? 자, 보시면 아까 요 위에 4분의 루트 15였단 말이야. 4분의 루트 15. 그러니까 요게 2배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4분의 루트 15의 2배가 되니까 2분의 루트 15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얼마 된다? 2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지름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P 프라임 B의 길이도 구하게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자, 루트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2루트 15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5가 되겠지. 그럼 4가 4분의 16이니까 요게 루트 얼마가 된다? 저 4분의 1이 되어서 요 길이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럼 이제 닮음에 의해서 비례식을 써보면 2분의 1 대 t 요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죠? 빗변분의 밑변은 저 큰 삼각형의 구조에서 보면은 빗변 2 대 밑변 2 대 1 이렇게 된다.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2t 이퀄 4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t의 길이는 결국 얼마가 된다? 그렇죠. 8분의 1이 된다고 우리가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네요. 문제 다 구했네.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만 좀 구해주면 되는데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자 AB의 길이는 저 앞에서부터 씁시다. AB의 길이는 요 앞에 있는 요 반지름 있죠. 요 길이 1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5원부터 어디까지? 저 5원부터 여기까지 2까지 어차피 똑같이 뭐다? 반지름의 길이 1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길이었던 요거 있지, 요 길이 2에서부터 5투까지. 이거 보이죠, 지금 여러분? 2부터 5투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반지름의 길이 1에서 반지름의 길이 이만큼 1에서 요 D2를 뺄 건데 D2의 길이는 뭐였어? 아까 우리가 요만큼을 T라고 놨으니까 T의 2배가 되겠죠. 아까 T 얼마였어? 자, 여기 8분의 1이었잖아. 2배가 될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O2에서 B까지의 길이 1을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렇죠? 그럼 1이 4개 있으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유명한 문제입니다. 사실 유명한 문제인데 문제 되게 좋죠. 네, 뭐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거냐면 일단 벡터의 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벡터의 합이 최소가 될 때에 대한 P점과 Q점에 대한 위치를 찾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이제 AB의 길이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역시 평면 기하 문제는 직각삼각형으로 귀결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줬고 직각삼각형이 출제되는 이유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뭐가 많이 나온다? 닮은 구조가 많이 나온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아주 복합적으로 좋게 잘 출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괜찮았죠?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고 우리는 또 내일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